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한방눈이 수북이 쌓여있는 잠실 석촌호수에서 출발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롯데월드 타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 남쪽 조깅로에서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잠실 석촌호수 서호 남쪽 조깅로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내린 한방눈이 수북이 쌓여 있는 잠실 석촌호수입니다. 자, 출발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는 제가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아침 6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21년 9개월 20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왔고요. 42.19km를 94회 완주를 했습니다. 자, 정말 상서로운 눈 서설이 내렸습니다. 상서로울 서자, 눈설자 매우 길조로 생각이 되는 서설이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도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오늘 걸어서 출근길에는 아주 뜻깊은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10일 공군학사장교 1년 후배와 함께 한양 도성 순성길 18.6km를 10시간 20분 동안 종주를 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올해 1월 30일, 즉 2023년 1월 30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소개되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한양 도성 순성길이라고 하면 조선왕조 시대에 수도 한양을 방어하는 성벽으로 한양 도성을 구축을 했는데요. 동서남북의 대문과 동서남북의 소문을 연결한 수도 한양의 방어 성벽입니다. 총 18.6km인데요. 조선왕조 시대에도 한양 도성을 한 바퀴 순례하는 그러한 여행 탐방 코스가 인기가 있었다고 소개를 하면서 저의 2022년 10월 10일자 한양도성 순성길 투어를 제가 블로그에 올린 내용을 어떻게 검색을 하셨던지 그 동아일보 기자님이자 풍수학 박사님이신 안영배 기자님이신 것 같은데요. 그분께서 올해 2023년 1월 30일자 칼럼을 쓰시면서 저의 한양도성 순성길 종주도 소개를 하셨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블로그에도 소개되어 있는 저의 지금까지의 인문학서적 5권 출간 중에서 첫 번째 출간 작품이 2020년 1월 10일에 출간한 제목이 독서하는 마라토너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인데요. 그 책의 저자인 박종필 씨가 2020년 10월 10일 한양 도성 순성길을 18.6km 구간을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6시 50분까지 10시간 20분 동안 한양 도성 순성길 18.6km를 종주하셨다 라는 그런 취지로 기사 내용에 소개를 하셔서 저도 굉장히 뜻깊습니다.
자, 그게 바로 지금부터 약 1년 2개월 반 전인 2022년 10월 10일 날 공군학사장교 1년 후배와 함께 조선왕조 시대의 성벽 도성이었던 한양도성 순성길 한 바퀴 18.6km를 10시간 20분 동안 종주했었던 그런 저의 블로그 내용을 동아일보 2023년 1월 30일자 기사에 소개됐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양도성은 사적 15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적 15호입니다. 도성이라고 하면 한 나라의 수도를 방어하는 성벽을 도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한양도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도성의 기능을 수행한 성응벽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과 서양 그리고 현대와 과거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장기간 동안 도성의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조선왕조 건국 초기부터 조선왕조가 소멸된 시점까지 조선왕조의 기간이 518년입니다. 1392년에 건국해서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을 통해서 소멸이 됐으니까 518년 동안 조선왕조가 유지됐는데요. 그 장기간 동안 수도 한양을 방어하는 성벽으로서 도성의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장기간 도성의 기능을 수행한 걸로 기록에 남아 있다고 그 한양도성 순성길 투어 코스의 안내판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역사 유적지, 즉 사적 15호로 지정된 한양도성 순성길입니다. 자, 이거 롯데월드 타워 쪽을 통과를 하고 있는데요. 자, 손이 시려워서 스마트폰을 잡은 손을 바꿔서 잡았습니다. 자, 이곳은 롯데월드 타워 앞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기온은 영하 8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서울 기준으로 영하 15도 정도 된다라는 일기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북극발 초강력 한파가 몰아칠 것 같습니다. 동절기, 혹한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그 한양도성 순성길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남북의 대문과 또 동서남북의 소문을 연결하는 성벽인데요. 동쪽에 흥인지문, 서쪽에 돈의문, 남쪽에 숭례문, 북쪽에 숙정문, 이 네 개의 대문과 또 각각의 소문이 있습니다. 동쪽에는 해화문, 남쪽에는 광희문, 서쪽에는 소의문, 북쪽에는 자하문, 다른 말로 창의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네 개의 소문, 또 네 개의 대문을 연결하는 성벽이 한양도성입니다. 그래서 한양도성은 18.6km 구간에 약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한 10km 정도는 성벽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한양도성은 동쪽에는 낙산, 또 서쪽에는 인왕산, 남쪽에는 남산, 북쪽에는 북악산, 이 네 개의 산을 연결한 도성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북쪽이나 서쪽 지역에 있는 북악산과 인왕산 구간은 산악지대다 보니까 성곽이 비교적 잘 보존이 되어 있는데요. 반면에 동쪽의 낙산 부근, 또 남쪽의 남산 부근 이 부근들은 평지에 가까운 지역이어서 일제 강점기 때 전차 건설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대부분의 성벽을 파괴해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한양 도성 순성길 18.6km 구간 중에 북쪽의 북악산이나 서쪽의 인왕산 구간 이런 쪽은 대략 한 10km 정도는 비교적 잘 보존이 되어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남쪽의 남산 부근, 또 동쪽의 낙산은 낙타를 닮았다 해서 낙타산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낙산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동쪽의 낙산이나 그 다음에 남쪽의 남산 부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강점기 때 전차 건설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상당 부분 파괴돼 버려서 보존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는 한양도성 순성길 18.6km 구간 중에 절반 정도 해당되는 한 10km는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8.6km 구간 정도는 대부분 파괴가 되어 있어서 보존이 잘 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 한양도성 순성길을 종주를 한 게 2번입니다. 2번 종주를 했는데요. 처음 종주한 것은 신호등을 건너고 있습니다. 자, 처음 종주한 것은 2022년 5월 말에 저 혼자서 단독 종주로 약 한 10시간 걸렸었고요. 두 번째 종주한 게 동아일보 기사에 소개됐는데요. 두 번째 종주한 것은 자, 차가 지나가서 두 번째 종주한 것은 2022년 10월 10일 그게 동아일보의 기사에 소개됐고, 그것은 공군학사장교 1년 후배와 함께 동반 종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스는 서로 방향은 달랐습니다. 제가 최초로 단독 종주했던 2022년 5월 말에는 시작한 지점이 남산 부근의 국립극장 근처의 신라호텔, 동국대학교죠. 동국대학교 신라호텔, 거기에서 출발해서 제일 먼저 남산을 올랐고요. 그 다음에 남대문을 거쳐서 그 다음에 독립문 근처까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인왕산, 북악산, 그 다음에 해화문, 낙산, 동대문, 다시 원점인 신라호텔 동국대 쪽으로 도착을 한 코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았었습니다. 그때는 시계의 방향으로. 반면에 그로부터 약 석 달 반 정도 후인 2022년 10월 10일 날 공군학사장교 1년 후배와 함께 동반 종주를 했을 때는 반대 방향, 즉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었는데요. 자, 그때는 신라호텔 동국대 근처에서 출발점은 같지만 이제 반대 코스로 제일 먼저 동대문, 그 다음에 낙산, 그 다음에 해화문, 그 다음에 북악산, 그 다음에 인왕산, 그 다음에 숭례문, 즉 남대문, 그 다음에 남산, 그 다음에 출발 지점인 신라호텔 동국대 근처로 도착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검색을 했는데요. 저의 2022년 10월 10일 한양 도성 순성길 18.6km 구간 10시간 20분 동안 종주한 내용이 동아일보의 2023년 1월 30일자 기사에 소개되어 있어서 오늘 상서로운 눈, 서설이 수북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제가 걸어서 출근하면서 영상 촬영으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코스는 좀 한 10시간 남짓 걸리긴 하는데요.
굉장히 뭐 험한 산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트레킹 수준으로, 등산 수준이 아니라 그냥 트레킹 수준으로 투어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코스이기 때문에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코스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옛 모습과 또 현대의 모습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즉 조선왕조 시대의, 과거의 조선왕조 시대의 역사와 현대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수도 서울의 그 좋은 투어 코스이기 때문에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그러한 여행 코스가 한양 도성 순성길 18.6km 구간 투어 코스입니다. 자, 손가락이 굉장히 시렵습니다. 현재는 영하 8도 정도 되는데요. 자, 앞쪽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최인철 교수님의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 추구지 않습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 만족이 행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최고의 활동이 바로 여행과 운동이라고 소개를 하셨었습니다. 자,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는데요. 소유를 한 게 행복하냐, 아니면은 뭔가 경험할 수 있는 게 행복하냐, 이것에 관하여 전 세계 석학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유보다는 경험을 하는 게 더 행복감이 오래 지속된다라고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의 최인철 교수님께서 소개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명품 자동차, 명품 핸드백 이런 걸 소유했을 때 행복감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은데요. 반대로 영원히 잊지 못할 멋진 추억을 만드는 그런 여행을 했을 때 행복감은 매우 오래 지속돼서 영원히 행복감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을 뭐 여행을 할 때는 비용이 투자되고 또 뭐 명품을 소유할 때도 비용이 투자되는데요. 같은 돈을 사용하더라도 그런 소유물을 취득하는데 돈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영원히 잊지 못할 소중한 소중한 경험을 하는 그러한 여행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는 게 행복감이 훨씬 오래 지속이 된다고 소개를 하셨었습니다. 자, 그래서 야외 활동, 여행을 즐기시면서 오랫동안 행복감을 누리시길 빌겠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제가 석 달 반쯤 전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으로 4식구 가족 여행으로 미국 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여행을 했었는데요. 자, 그런 여행한 내용들을 담아서 제가 지난 2023년 10월 6일에 인문학 서적 5번째 출간작으로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을 출간을 했었습니다. 자, 거기에 소개했던 내용들을 제가 요즘 최근에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몽촌토송역 지하 보도를 통해서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 앞 삼거리를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몽촌토송역 에스컬레이터를 통해서 또 지하 보도를 통해서 올림픽공원 정문 역할을 하는 평화의 문 광장 앞 삼거리를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멀리 가는 여행도 뭐 또 좋지만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여행부터 하시는 게 실행하기가 쉬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한양 도성 순성길 한 바퀴 저는 한 10시간 20분 정도 소요됐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뭐 한 그 정도 한 11시간 정도, 좀 길면 12시간 정도면 한양 도성 순성길 한 바퀴를 돌면서 518년 조선왕조 시대의 그 과거의 역사와 대한민국 현대의 발전하는 역사가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코스를 투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곳 몽천 토성역 이 계단이 미끄럽기 때문에 이 관계자분들이 이런 라인을 쳐서 이렇게 사람 통행할 수 있는 구간을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곳 자 보시면 이곳에도 눈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자, 이곳은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는 평화의 문 광장 앞 삼거리입니다. 자,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몽천 토성역이고요. 자, 평화의 문이 지금 불은 꺼져 있습니다. 야간에는 조명을 밝히는데 새벽에서 불이 꺼져 있습니다. 절 비춰보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걸어서 출근길, 이게 몽천 토성역이 대략 딱 중간 지점입니다. 잠실에서 천호역까지 5km 거리인데요. 이곳이 딱 중간 지점입니다.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출발! 자, 눈이 쌓여 있는 현재 시각 대략 한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아침 6시 약 45분 됐을 것 같습니다. 자, 눈이 상스러운 눈 서서히 쌓여 있는 이곳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 앞 지하철 8호선 몽천 토성역 부근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날씨는 좀 쌀쌀합니다만은 그래도 한방눈이 쌓여 있어서 한방눈을 밟으면서 걷는 기분이 굉장히 상쾌합니다. 눈 소리가 뿌드득 소리가 납니다. 눈을 밟는 소리가. 자, 여기서부터는 좀 달리면서 촬영해 보겠습니다. 눈을 맞으면서 달리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요. 달리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눈을 맞으면서 달리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지금 눈이 내리진 않고 지난 밤에 저녁부터 새벽까지 내렸다가 지금은 그친 상태입니다. 자, 지금 눈이 내리고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은 그쳐 있긴 하지만 쌓여 있는 눈을 밟으면서 달리는 것도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눈이 쌓여 있는 도로에서 달리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둡고 그 다음에 달리기 때문에 카메라가 흔들려서 흐리겠습니다만은 제가 뛰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이 올림픽 회관입니다. 올림픽 회관, 대한 체육회,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입주해 있는 올림픽 회관입니다. 올림픽 회관. 그 다음에 전방 100m 지점이 서울 올림픽 파크텔입니다. 서울 올림픽 파크텔이라는 호텔입니다.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얀 눈이 쌓여 있는 올림픽 공원 외곽에 있는 보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보행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방 이곳은 올림픽 공원의 외곽의 보행로인데요. 이 도로가 아니라 보행로가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는 지하철 8호선 평화의 문, 그 몽천 도성역에서부터 제가 달리기를 시작했고요. 지금 서울 올림픽 파크텔 도달 100m 전입니다. 그 다음에 강동구청역, 또 천호역까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눈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오랜만에 눈을 밟으면서, 쌓인 눈을 밟으면서 달리니까 기분이 상쾌합니다. 자, 이제 서울 올림픽 파크텔입니다. 제가 오랜 기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눈이 내릴 때는 자전거가 미끌려서 위험해서 걸어가기도 했는데요. 요즘은 최근 한 달 반 정도부터, 한 달 반쯤 전부터는 자전거를 타지 않고 걸어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더라도 뭐 이제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눈길에서 걷기도 하고 또 지금처럼 달리기도 하면서 걸어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눈이 와도 불편하진 않습니다. 자, 이제 성내천 위를 통과하는 도로입니다. 성내천 위를 통과하는 다리, 성내천 위를 통과하는 다리에 보행로를 또 띄고 있습니다. 저를 보여드립니다. 이 성내천이 대략 서울시 강동구와 송파구를 구분하는 하천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그렇습니다. 성내천이 서울시 강동구와 송파구를 경계하는 하천입니다. 그리고 성내천 하류가 한강에서 만나는 지점, 성내천 하류, 거기가 우리나라 5대 대형 병원 중에 하나인 서울 아산병원이 그쪽에 있고요. 반대로 성내천 상류는 송파구 거여동 마천동 지역인데요. 그곳이 2014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남한산성의 등산로 입구입니다. 성내천 상류가 송파구 거여동 마천동으로 2014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남한산성 등산로 입구입니다. 자, 제가 대략 한 1km 정도는 뛰어온 것 같은데요. 잠실에서 천호역까지 대략 5km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중간 지점, 그래서 제가 한 1km 정도 뛰어왔습니다. 자, 이곳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가까운 사거리입니다. 자, 러시아워 출근길에 힘차게 질주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저거 비춰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가까운 사거리입니다. 자, 횡단보도 파란불 신호 건너고 있습니다. 자, 눈이 내렸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속도를 줄이시고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특히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타시는 분들은 위험하니까 될 수 있으면 안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눈이 쌓여 있는 이곳, 전방 약 150m 지점이 풍납사거리입니다. 자, 풍납토성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성 백제시대의 유적지 풍납토성.
자, 한성 백제 시대가 기원전 18년부터 서기 475년까지 무려 493년 동안 존속했던 백제 시대의 초기와 중기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시대가 한성 백제 시대, 다른 말로 위례성 백제 시대인데요. 그 당시에 수도 위례성, 한성이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고 있는 방향 전방 약 1.5km 지점에 풍납토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출발했던 그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는 평화의 문 광장 앞에 몽촌토성역이었는데요. 그곳 몽촌토성역 이름이 붙은 이유가 올림픽공원 안에 몽촌토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성 백제시대, 위례성 백제시대의 두 개의 성이 있었는데요. 북쪽에 있는 풍납토성, 남쪽에 있는 몽촌토성. 그래서 풍납토성을 북성이라 했고 몽촌토성을 남성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성이 한성 백제시대, 위례성 백제시대의 핵심 성입니다. 자, 그래서 서기 475년에 한성 백제시대가 멸망이 되고 바로 문주왕 시절에 충남 공주의 웅진성으로 수도를 천도하고 그 다음에 또 백제 성왕 시대에 충남 사비의 사비성으로 수도를 재천도를 했는데요. 자, 서기 475년에 위례성 한성 시대가 멸망이 됐던 이유가 바로 고구려의 장수왕이 백제를 침공해서 그 당시에 백제의 계로왕을 처형을 했습니다. 계로왕이 원래 북성인 풍납토성에서 항거하다가 북성이 함락되기 직전 남성인 몽촌토성으로 피신했는데요. 결국은 체포돼 가지고 한강 넘어 지금의 아차산 지역으로 압송이 돼서 아차산 기슭에 지금의 세라톤 워크힐 호텔 그 근방에서 백제의 계로왕이 처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백제의 위례성 한성시대 493년의 역사가 끝나고 후계자인 문주왕이 수도를 이곳 한성 위례성에서 서기 475년에 충남공주의 웅진성으로 수도를 천도를 한 역사가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풍납사거리 횡단보도를 통과했고요. 이제 전방 약 200m 정도 지점에 강동구청역이 있습니다. 지하철